초등학교 정도만 나왔으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자, 이제부터 하실 건 이제 1억을 모으셨으니까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세요.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딱 하나의 책을 꼽자면, 자, 그럼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시장에 관한 질문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셨던 공부 방법이나 시장 전략에 대한 질문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먼저 아버지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선하죠? 두려운데? 샤프슈터님처럼 경제지표 등 매크로 공부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샤프슈터님이 애용하는 보조지표 있다면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매크로에 대해서는 블룸버그를 많이 들여다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보는 지표는 제가 직접 개발한 드림팀을 주로 봅니다. 드림팀을 비롯한 저의 기술적 분석은 제가 증시에 있었던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모디파이해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의 수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난 지금 매수 기회를 놓쳤는데, 매도 기회를 놓쳤는데,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까지 알려주거든요. 드림팀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무료로 올려두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개발하셨다는 그 드림팀이라는 보조지표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분명 많으실 텐데요. DMI, 스토캐스틱, 세킨스 오실레이터, MACD 오실레이터 이렇게 4개를 잘 조합해서 나오는 독특한 신호들로 매수, 매도 시점을 알아내는 아버지께서 직접 연구하셔서 만든 보조지표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버지, 이 말로만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야. 초등학교 정도만 나왔으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 금방 읽힐 수 있는. 그럼 그 정도로 정말 쉬운데, 아빠가 수년간 연구해서 말 그대로 그냥 떠먹여주는 지표야. 심지어 공짜니까. 안 할 이유가 없네요. 그렇지. 자, 이어서 다음 질문인데요. 저는 금융을 좋아하는 현직 개발자입니다. 요즘 금융 관련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문적인 금융 공부가 된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전문적인 금융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자격증 같은 거를 공부해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AI가 막 종목 골라주고 막 이건 좀 이제 팔아라라고 얘기해주고 그런 조언이 필요하는데, 그 개발자들이 금융을 모르니까 그런 거 개발을 못한다는 얘기잖아. 금융을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다 잘해야 돼요. 우선 거시경제 흐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 분석 능해야 되고 기술적 분석도 거침이 없어야 돼요.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인공지능이 더 뛰어날걸요. 기본적 분석은 CFA를 공부하시면 가장 좋고요. 시간이 없으시다면 저도 기본적 분석서를 하나 썼어요.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꼭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개발한 드림팀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심리에 기반을 둬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해에서 시간을 많이 줄여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 드림팀에 관한 질문인데요. 드림팀을 조건 검색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너무 쉽게 얻는 것보다는 조금 고생해서 얻는 게 낫습니다. 특히 드림팀은 검색식보다는 직접 검색에 어울리도록 개발된 지표예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게 검색식에 싹싹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쪽집게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DMI 교체 신호가 나왔다. 이건 무조건 매수해야 돼 라고 검색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머리가 무거우면, 즉 바로 머리 위에 매물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매수 신호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매수하지 않아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걸 AI가 아직은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건 검색식으로 넣기가 하기에는 좀 조금, 구현이 불가능하다. 구현이 좀 어렵다라는 간혹 가다가 이 아버지께서 만드신 드림팀 이 방식을 매크로로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내 고객으로 슬쩍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어. 근데 이거는 조건 검색보다는 직접 검색을 하는 게 만드시는 분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시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너무 멋있는 질문이었는데요. 샤프슈터님, 전에 1억을 모으라고 하셔서 열심히 모았습니다. 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어떤 걸까요? 자, 일단 칭찬을 좀 해드려야겠죠. 너무 고생하셨고 박수를 좀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하실 건 이제 1억을 모으셨으니까 투자를 구분을 해서 하셔야 돼요. 위험을 적극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자산, 그리고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자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2개로 나눠서 분산을 하도록 하세요.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산으로는 나의 자산을 이렇게
크게 퀀텀 점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고, 안전 추구형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함으로써 안정적 운용이 가능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어떤 상황에도 원금이 보장되는 국채를 매수한다고 해보죠. 예를 들어서 국채 이자가 4%라고 한다면 그 국채 이자는 어쨌든 나오는 거고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는 거 1년 후에. 그러면 1년 후에 1억이 1억 4백이 되는 거잖아. 그럼 400만 원은 이건 조금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주 위험한 자산을 싹 다 날리더라도 뭐 그 이자 400만 날리는 거고 원금은 그대로 살아 있겠네요. 그렇지. 이 열심히 모으신 1억을 위험과 안전으로 나누어서 더 많은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전략에 관한 질문인데요. 매도의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경험상 빠지면 매도하고 나면 다시 더 상승하고, 빠질 때 버티면 나락으로 가고 심리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지표가 있다던가 뭔가 정량적인 기준을 가져가고 싶네요. 세상에 뜨겁게 사랑해서는 안 될 존재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주식입니다. 주식은 아무리 좋은 시황이라도, 아무리 좋은 실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믿지 마세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드림팀 등 기술적 분석상 매도 신호를 보내면 아무리 좋은 주식일지라도 일단 매도 후에 다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 분석가는요, 간혹 종목에 물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기술적 분석가는 종목에 물리는 법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 역시 전략에 관한 질문인데요. 저는 가치 투자를 선호합니다. 저평가 종목을 매수 후 기다리는 방법을 보통 쓰는데요. 최근 제가 느끼기로는 저평가 몇 종목에 분할 매수 들어간 후 제가 매수한 가격에서 조금이라도 반등한 종목이 성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산 가격에서 가격이 더 떨어졌다고 더 싸졌으니 사자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반등을 보이는 종목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가치 투자라 모멘텀 투자와 비교는 안 맞지만 관심 가치주에 소액 정찰을 보낸 후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시세가 상승한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좋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의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떨어질 때 더 사는 건 물타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안 해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 더 사는 걸 불타기라고 그러는데 그건 해도 되는 거예요. 좋은 전략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전략을 세우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이지, 나에게 딱 맞는 전략을 세워서 접근한다면 누구라도 승리하기가 쉽죠. 제 고객님들 중에서도 스스로 전략을 세우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의 퍼포먼스가 상대적으로 뛰어납니다.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이 정도 수익을 올리셨어요?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 고객분들의 전략에 저는 그저 시황 부분에서 약간의 도움만 드릴 뿐이죠. 처음에는 남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 해보다가 또 다음에는 자기만의 전략도 세워보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같은 시황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으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공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배당주에 관한 질문인데요. 경제가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배당주에 투자 중인데 그냥 묵혀둬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글쎄, 모든 사람들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딱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당주에 대한 투자는 안전하고 보수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물가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배당을 노린 투자는 사실 그다지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배당을 회사가 준다는 건 뭐예요? 회사에서 캐시 아웃프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회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배당락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들은 배당을 받으나 마나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당을 받는 즉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의무가 동시에 생기거든요. 배당을 받고 나서도 주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합산 대상이기 때문에 텍스 브라켓 높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배당주에 관한 얘기는 연말 마지막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자는 의견도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었잖아요. 아까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배당 관련주에 대한 투자가 개인들한테 그렇게 유리한 편은 아니라는 거,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식과 경제 공부를 골고루 정리하면서 쌓아가고 싶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유튜브에 간단 요약된 영상들로만 접하려다 보니 공부라기보다는 당시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내용을 읽기 쉬운 것 같아요. 30분 투자로 제대로 된 경제 공부 습관을 들이기 위한 루틴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클 것 같습니다.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또 요즘 워낙 유튜브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경제 공부를 해보고 싶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팁이 있으실까요? 하루에 증권사 리포트 하나씩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유명한 화가라고 할지라도 어린 시절부터 명화를 그리지는 못하죠. 처음에는 다른 유명한 화가의 사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처음부터 시장에 대한 확고한 시황관을 가질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남의 시황관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보는 게 넓은 시각으로 시장을 따라가기에 처음에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셨는데요. 슈터님은 어떤 책을 보면서 지식을 쌓으셨고 어떤 식으로 경험을 쌓으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네요. 정말 책과의 거래는 가장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어떤 사람이 책을 쓰려면 그 사람의 평생이 녹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경험과 노하우를 고작 몇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남는 장사일까요? 버핏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좀 더 책을 가까이 했더라면 고객들의 자산을 더 많이, 더 빨리 불려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 많은 책들을 모두 열거해드릴 수는 없고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딱 하나의 책을 꼽자면 벤자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이라는 책이에요. 정말 명작이죠. 벤자민 그레이엄은 그가 전성기 때 미국 대공황을 겪었을 정도로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떨어지는 시황에서도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을 수 있을 정도로 전설적 투자자로 알려져 있죠. 경험을 쌓는 일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차트를 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그런 일을 시키면 좀 너무 진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과거에 차트를 그려보면서 그 차트에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손으로 그 차트를 그대로 따라서 그리는 건가요? 그렇지. 하나하나 이렇게 일봉을 그려가면서 그러다 보면 그 차트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다 느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들은 초보자들이 처음에 읽기에는 이만해요. 그래서 흥미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는 우선 본인의 레벨에 맞는 단계 쉬운 책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뭐 경제, 경영, 주식 분야 매대에만 봐도 하루 5분, 10분 뭐 이렇게 적혀있는 굉장히 쉬운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지식이라는 게 한 번에 쌓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죽을 때까지 완전히 쌓을 수도 없는 분야이다 보니까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완독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천천히 스며드는 독서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요즘에 텍스트 힙이라는 거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 책을 읽는 게 힙하다라는 문화가 요즘 생겨가지고.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개인 투자자의 마음가짐이 수시로 변하는 그런 내공이 부족한 사람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걸 왜 바꿔요? 굳이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나 자신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매우 공평하더군요. 나에게 어떤 약점이 있지요. 반드시 있지요. 어떻게 없겠어요. 하지만 약점에 반대되는 강점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오히려 나의 그런 순수한 상태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에서 그런 곳을 찾아서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곳을 찾으세요. 오히려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나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티세요? F인데요? 티시잖아요. T 맞아요. 이 아버지 말씀은 주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단 마음가짐이 수시로 변하셔서 많이 사고 파실 수밖에 없다면 그런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종목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환경을 만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네. 듣기는? 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은 채권을 사신다던가 지수형 ETF 같은 것들 그런 게 있겠네요. 좀 그죠?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내가 오토바이 탈 때 BMW를 선호하는 이유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실수를 많이 잡아주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실수, 초보 때 많이 할 수 있는 실수를 많이 잡아주는 게 지수형 ETF나 채권형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분위기를 또 바꿔서 조금 개인적인 질문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유튜브로 샤프스터님을 처음 알게 되고 매주 시청하면서 도움을 받는 주식 초보 구독자입니다. 다소 웃기는 질문일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연령대가 저희가 어리신 분들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리시고 또 경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모를 수 있죠. 오랜만에 아버지 PR 한번 직접 부탁드립니다. PR은 좀 그렇고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게 1985년이에요. 40년, 내년이면 꽉 차게 40년 차인데요. 주식 전문가로서 살아온 것도 30년 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에게 무슨 일 하세요?
이런 질문을 진짜 처음 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지금 현 직업은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주로 고객들한테 시황, 종목, 상품 권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저의 일입니다. 이 딸내미가 아버지 하면서 이제 방에서 같이 이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간혹 방구석 전문가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매일 새벽 6시 정각에 고객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시기도 하고요. 2주에 한번 한국경제TV에서 스페셜 리포트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고 계시고 또 저랑 이렇게 매주 월요일 하우투비 리치를 하고 계시고요. 이 다루시는 상품은 주로 장외 종목, 사모펀드를 위주로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에 방문한만 쳐보셔도 잘 나온답니다. 자, 다음 질문인데요. 굉장히 퍼스널한 질문이네요. 종교가 있으신가요? 종교는 없어요. 없는데 모든 종교를 부정하지 않고 다 좋아합니다. 오히려 관심이 많은 편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시 최대한 많은 분들을 찾는 편입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취미가 있으신가요? 이런 말씀 드리시면 웃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일하는 게 취미예요. 젊잖아요. 우리 진짜요? 딸이 옆에 있지만 저는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제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을 시작해요. 하루에 30분 여유도 별로 가져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 물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료들과 어울리는 시간 거의 없고 화장실에서만 주로 만납니다. 마치 동굴 속에 사는 사람처럼 30년 정도를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만 지난 6, 7년 전부터는 골프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로 하기 위해서 좀 공을 들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짱 멋진 오토바이도 타시잖아요. 그렇죠. 2주에 한 번은 타죠. 제 취미는 뭐 헬스 좋아하고요. 또 골프 아버지랑 같이 하고 책 읽기가 취미라기보다는 서점 가기가 취미고 또 그리고 귀여운 거 사기. 그거 좀 그만 살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귀여운 걸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두 분 너무나 보기 좋아요. 아버지와 딸 합동 방송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느 분 의지로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함께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아버지가 아는 사람 중에 아버지 시간을 가장 많이 뺏을 수 있고 뺏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경제 공부를 시작하고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을 뺏고 또 배우는 것도 많아지다 보니까 그럼 그냥 딸이 묻고 아버지가 답하는 형식의 방송을 제가 먼저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합의를 보고 또 흔쾌히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함께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장점이라면요.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경제 금융 지식을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같은 집에 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생기면 뭐 메일이나 전화 말고 쪼르르 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네요. 단점이라면 직장 상사가 아버지라는 거. 나도 단점이 있거든. 노크 좀 해라, 노크 좀. 그 정도가 단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 질문도 이수 질문이니까 이건 아버지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수님, 저는 경제 공부를 하면서 인생을 대하는 생각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혹시 이수님도 인생의 가치관이 따로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의 롤 모델이거든요. 글쎄요. 이 가치관이라는 게 참, 자주 변한 것 같아요. 이 또 아버지 앞에서 저의 가치관을 말씀드리는 게 참 어색하고 또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경제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전에 하던 일이라든지 꿈꿔왔던 일이랑은 사뭇 다른 길이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발을 디딘다는 게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고 또 막 숨고 싶을 정도로 겁이 났던 적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지나고 나서 느끼는 점은 제 삶에서 아주 강력한 몇 가지 기회가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모험을 즐기는 저의 성향 덕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 덕분에 책도 써볼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황송하게도 저를 롤모델이라고 해주신 분도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실패하자라는 가치관을 갖게 됐습니다. 최대한 많은 이 피뢰침들을 세워놓고 위험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또 도전도 해보는 게 결국은 더 많은 성장과 기회로 이어진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우, 감동스러운데? 민망하네요. 응? 자, 드디어 길고 긴 Q&A 특집이 끝이 났네요. 오늘 몇
시간 얼마나 오래 한 거야? 정말 오래 했는데 이 경제 Q&A 쉽지 않네요. 뭐 아무튼 이 연말 특집으로 아버지와 유튜브 한 이후 처음으로 Q&A를 해봤는데요.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잘 해소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자주 하자 이거. 반응이 괜찮으시면 반응 자주 하면 괜찮아요.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새해에 우리 핫토리 구독자분들의 성투를 빌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요.